선생님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공무원과 그리고 소방 영어를 준비하시는 수험생분들이 이제 어휘랑 뭐 생활영어, 문법을 이제 실제 시험장 갔을 때 문제를 풀 때 어휘랑 생활영어, 문법은 저는 다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오늘 아침에 유튜브 보면서 이제 강사님께서 어휘 같은 경우는 뭐 많이 볼 필요 없고 뭐 틀려도 괜찮다, 뭐 모르고 나면 넘어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영어 강사로서는 어휘랑 생활영어 문법은 다 맞추셔야 돼요. 그 이유는 물론 이 세 가지 파트가 뭐 10문제 정도 나온다 할게요. 나머지는 독해라고 하고요. 수방 같은 경우는 독해가 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요. 어휘는 여러분들이 다 맞출 수 있는 게 뭐 수능 어휘를 여러분들이 보고 공무원 어휘를 보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보고 있는 어휘는 계속 해독하면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단어 위주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뭐 수거나 생활 영어는 여러분들이 교재나 아니면 자료 같은 거 계속 꾸준히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시험장 갔는데 내가 처음 보는 단어가 딱 문제 출제되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거에 대한 대비책은 저는 늘 이제 강조하지만 독해용 어휘 노트를 만들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나중에 기출, 영어 강사로서는 영어도 마찬가지로 기출이 중요해요. 기출에서 나왔던 어휘, 생활영어, 그리고 뭐 수거, 뭐 이런 데서 뭐 관용어나 문제 나온 거에서 모르는 단어들, 또는 모르는 표현들, 또는 보기양에 있는 모르는 표현들을 적는 거예요. 저는 주로 이렇게 앞 페이지 쪽에 많이 적으라고 해요. 그리고 뒷페이지에는 여러분들이 독해를 풀면서 모르는 단어들, 뭐 독해어휘라고 하죠. 특히 이제 기출에서도 독해 지문이 상당히 중요해요. 유명 강사님께서는 기출 독해 지문 똑같이 안 나오는데 뭐 풀 필요 없다,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데 당연히 똑같이 안 나오지만 유형별로 접근하는 방법, 그리고 해석이 안 될 때 앞뒤 문맥을 유추하는 연습, 그리고 리딩 스킬, 답의 근거 찾는 연습, 오답은 왜 오답인지는 다 같아요. 비슷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독해도 기출 지문이 중요한 이유는요. 마지막 독해는 어휘 싸움이거든요. 기출 독해서 쓰이는 어휘들을 좋아하는 단어들 위주로 보통 사용해요, 지문에서. 그럼 여러분들이 어휘를 많이 알고 있으면, 독해용 어휘를 많이 알고 있으면 독해를 푸는데 상당히 수월합니다. 그래서 뒷페이지에는 여러분들이 독해용 어휘를 많이 모아놓는 거예요. 이렇게 만든 독해용 어휘 노트를 암기할 시간은 없어요. 왜냐면 암기할 시간은 암기해야 할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휘 교재를 보시면 되고, 독해용 어휘 노트는 자투 시간에 눈으로 자주 보면 됩니다. 즉,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어휘 교재와 독해용 어휘 노트를 같이 보는 거예요. 대신에 두 개는 아마 겹치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면 복수 효과도 있고, 반대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어휘 교재는 없는 단어지만 독해용 어휘 노트에는 있는 어, 새로 이제 처음 보는 단어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보고 있는 어휘 교재에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웬만한 단어들은 거의 다 맞출 수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단어가 많이 나온다고 할게요. 괜찮습니다. 왜냐면 두 가지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 문제는. 일단 첫 번째는 그런 단어는 다른 분들도 아마 모를 확률이 커요. 그럼 첫 번째는 바로 지문을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유추를 할 수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보기랑 소문법을 이용하면 됩니다. 왜냐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꾸준히 공부했다는 전제하면은 보기에 있는 단어까지 다 모르지는 않을 거예요. 소문법도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휘랑 생활용은 다 맞출 수 있다. 두 번째, 문법. 문법도 다 맞춰야죠. 어휘랑 생활영어, 문법 다 5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어휘, 생활영어, 문법 중에서 몇 개 틀리고, 독해서 몇 개 틀리면 다시 점수 떨어질 수 있습니다. 독해는 틀릴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지문을 읽다 보면은 답의 근거가 잘 안 보이거나 빠르게 읽다 보면 당연히 시간이 부족해서 못 푸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순수하게 암기 파트인 어휘, 생활영어, 문법은 다 맞추셔야 합니다. 자, 문법은 다 맞출 수 있는 이유가 첫 번째, 문법은 정말 나오는 포인트가 정해져 있어요. 생전 처음 보는 포인트가 나오진 않아요. 왜냐면 기존에 나왔던 포인트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포인트를 이미 강사님들은 뭐 포인트 교재나 문법 이론서 다 넣었다는 거죠. 그런데 문법이 틀리는 이유가 뭐냐면 수험생들 상담해 보면 문법 문제를 많이 안 풀어서 틀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론과 포인트가 암기가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꾸준하게 계속 시험 볼 때까지 계속 꾸준히 암기를 해줘야 되는데 암기를 안 된 경우가 많고요. 저는 강사로서는 문법은 두 가지 유형이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단순 암기 파트, 막 동명사를 목적어로 취한 동사, 단순하게 우리가 암기하면 맞출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어려운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응용해야 하는 문제들이죠. 뭐 예를 들어서 분사 구문의 태, 막 이런 문제 나오면은
분사구문의 태를 여러분들이 풀려면은 일단 분사구문의 의미상의 주어도 볼 줄 알아야 되고, 분사구문이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도 알아야 되고, 그 동사의 어법도 알아야 되고, 목적어 유무도 따져야 되고, 이런 거는 단순 암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복합적으로 알아야지 이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런 것도 이미 기출이 충분히 잘 나와 있고 기존의 이론서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문법을 틀리시는 분들은 문법 문제를 많이 안 풀어서 틀린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교재들이 별로 좋지 않았을 때는 양치기를 막 강조해요. 선생님들이. 이것도 풀고 저것도 풀고 많이 풀어라. 근데 요즘은 시대가 달라졌어요. 교재들이 질이 워낙 좋아요. 좋고 여러분들이 문법이 공무원은 많아야 4문제에서 3문제, 소방은 뭐 2문제에서 뭐 3문제 뭐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은 문법은 사지선다형 하면은 결국 16개 포인트 내에서만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이 보고 있는 기본서나 포인트 교재가 이미 그것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거고 이미 거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법은 여러분들이 포인트는 계속 꾸준하게 암기를 해줘야 돼요. 뭐 기본서든 포인트 교재든. 자, 중요한 거 단원별로 여러분들이 문법 문제를 푸셔야 돼요. 단원별 문법 문제 푼다고 했을 때 수험생들이 많이 착각하는 경우가 선생님 이거 동명사 파트 문제인데 다 동명사가 다 답인 게 다 보여요. 근데 그거를 마치 우리 수험생들께서는 자신이 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게 아니죠. 그 유형 위주로 그 파트별로 문제를 모아놨기 때문에 답이 보이는 거지 암기가 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문법을 풀 때는 시험에 갔을 때는 빠르게 20문제를 빠르게 풀기 위해서는 머릿속에 정리랑 암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첫 번째 그게 안 됐다는 거고 두 번째는 단원별 문제로 적용 연습을 해야 돼요. 포인트별로. 단원별 문제는 절대 답이 보인다고 아는 게 아니라 원래 보여요. 그거는 그 파트별로 모아놨으니까 그게 아니라 적용해 보는 거죠. 포인트별로 우리가 배웠던 포인트들이 문법 문제선 이렇게 적용되는구나. 그리고 그 옆에다 간략하게 문법 출제 포인트를 간략하게 적어놓은 거예요. 왜? 직접 적어봐야지 그나마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남습니다. 근데 이런 연습이 안 되신 수험생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문법 문제를 많이 틀리니까 나는 랜덤 문제가 아직 약하구나. 그래서 뭐 하프 모의사를 푼다거나 뭐 어려운 몇백제 이런 거 천제 이런 거 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론과 포인트 그 전 단계인 이론과 포인트 암기도 안 돼 있고 단원별 적용 연습도 충분히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랜덤 문제를 많이 풀다 보니까 뭐가 문제면 분명히 공부한 건 많은데 섞여 있어요, 개념이. 그래서 시험장 갔을 때 문법 문제 딱 보자마자 포인트가 떠오르지 않고 바로 끄집어낼 수 없다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랜덤 문제보다는 단원별, 단원별 적용 연습이 상당히 중요하고 출제 포인트를 직접 적어보셔야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게 빠졌어요. 그리고 랜덤 문제는 여러분들이 단원별 출제 포인트 계속 암기하시고 적용했던 거 복습을 하는 거예요. 복습 안 하고 회독 안 하고 바로 다음 교재 들어간 것보다는 차라리 공부했던 거 교재 문제집 위주로 단원별 문제집 위주로 일단 회독 많이 해주세요. 한 번 봤다고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계속 꾸준히 암기해줘야죠. 왜냐면 해독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틀리는 문제는 계속 틀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게 충분히 연습하시고 나서 랜덤 문제는 많이 풀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저는 영어는 개인적으로 시행착오 기출을 추천하거든요. 왜냐면 영어 과목만 유일하게 단원별 기출이 아니라 시행착오 기출이 중요합니다. 어휘, 생활영어, 문법, 독해, 20문제를 섞인 랜덤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기출을 푼다 했을 때도 시행착오 기출을 푼다 했을 때도 그 기출 자체도 랜덤이잖아요. 그래서 그걸로도 충분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영어 철학은 영어는 교재를 많이 볼 필요 없어요. 좋은 교재를 정해가지고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단순 암기 파트인 물론 문법에서는 가끔씩 응용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어휘 생활형 문법은 다 맞추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문법에서도 만약에 혹시 본인이 사지선다해서 뭐 한 가지 좀 헷갈린 게 있어요. 만약에 복양에서 그래도 소거법으로도 풀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휘 생활형 문법을 다 맞추시고요. 한 문제당 5점씩이니까요. 무시 못합니다. 그리고 어휘 생활 문법은 하루에 어휘 1시간, 뭐 문법 1시간, 나중에 좀 잘하시면 좀 줄여도 상관없습니다. 꾸준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다 맞춰야 되는 거니까. 독해는 뭐 좀 틀릴 수는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어차피 영어를 고득점을 맞아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시험이. 물론 소방 같은 경우는 좀 영어가 쉽기 때문에 좀 고득점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공무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학기점만 넘으면 됩니다. 그래서 단순 암기 파트는 다 맞추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고 공부해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하루 다들 열심히 공부하세요.